그럼 이어서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관련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이제 기부자의 경우 이제 보시는 경우처럼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발급을 받아서 어, 연말정산 이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 제출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1년 7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내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개통을 해서 이제 기부금 단체가 어,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가 아닌 그 홈택스 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을 통해서 어, 이제 기부자와 기부감 단체의 약간 편리한 점이 어, 도입 효과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기부자 측면과 기부금 단체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부자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게 바뀐 거는 기부금 단체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였다고 하면 이제 기부자가 직접 기부금 단체에 영수증을 이제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그거를 다시 수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서 이제 연말정산을 받게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 발행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영수증을 기부금 단체에 따로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편리한 점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홈택스 시스템에서 기부 내역을 이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 그 본인의 기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을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쉽게 발행 발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기부자별 발급 명세랑 뭐 이런 각종 법적 서식이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그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작성 보관 제출 의무 면제가 그러니까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뭐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이제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인데요. 어, 25년부터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1년 7월부터 7월에 이제 이 시스템이 개통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24년까지는 이제 이렇게 뭐 홍보하는 기간,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기간이었고, 법적으로는 이제 25년에 대한 기부금 수령액부터 이제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어, 기부금 단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이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총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 기부금 받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종이 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반드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그 한 해 동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3억 이상이
되었다 하시면은 내년부터 발급하는 모든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발급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기부금 단체로 처음 지정이 되셨으면 올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종이로 발급하셔도 되고 전자로 발급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올해 그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금액이 3억 이상이 되시게 되면 내년 그러니까 27년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건에 대해서 전자로 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자기부금 홈택스에 있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의 시스템 그 화면인데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홈택스를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홈택스 들어가시게 되면 맨 위에 그 메뉴들 중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개별 발급, 일괄 발급 메뉴가 있고 이렇게 발급 신청 관리하면 그 다음에 발급 목록 관리하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각 메뉴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요거 개별 발급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부 받은 한 건을 그냥 한 건 받을 때마다 한 건씩 이렇게 발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괄 발급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여러 건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건씩 발급하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여러 건을 이제 엑셀이나 홈택스에서 정해준 엑셀 서식이나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해서 발급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발급 신청 관리는 이제 기부자가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부를 했는데 기부 영수증이 발급이 안 됐다 그러면은 기부자가 직접 기부금 단체에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메뉴로 들어가시면 그 기부자가 발급 요청한 건에 대해서 이제 기부금 단체가 확인을 하셔서 승인 또는 반려 처리를 해서 발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청이면 반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발급 목록 관리에서는 기부금 단체가 해당 단체가 발급한 발급 목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회하실 수도 있고 확인하셔가지고 수정 또는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기부금 영수증처럼 이렇게 출력하는 화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급 권한 신청은 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발급 권한이 없다 그러면은 이 메뉴를 통해서 발급 권한 신청을 해서 발급 권한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때 발급 권한을 신청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기부자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발급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자도 이제 본인이 기부해서 발급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록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급 방법과 발급 내역 조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급 방법에는 이제 개별 발급, 그러니까 건건이 발급하는 개별 발급과 한꺼번에 발급하는 일괄 발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자 요청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을 하는 건데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서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고 이제 기부금 단체가 승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내역은 이제 기부금 단체가 발급하는 즉시 홈택스나 아니면 모바일 손택스에서 발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발급은 기부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수정 발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부 금액에 대한 수정 말고 인적 사항 등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인적 사항 등은 수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삭제하고 재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괄 또는 그러니까 개별 또는 일괄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삭제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자별로 기부기간을 설정해서 조회 또는 출력도 가능하고 기부금 영수증 합계표 서식도 이 메뉴에서 출력하실 수가 있고 엑셀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로도 이제 발급이 가능한데 그 원래는 이제 종이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부자가 본인의 이제 주민번호를 알려주셔야지 그거를 이제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있었는데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를 등록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의 주민번호가 아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셔도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에서는 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에서는 주민번호를 서로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이제 홈택스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국세청 전산상 주민번호를 대사해서 이렇게 이제 발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게 가능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명 기부 한 건도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등을 이제 기부자가 안 알려준 경우에는 이제 인적사항을 넣어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고 익명기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하셨을 건데 익명기부에 대한 건도 일단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인적사항을 넣지 않고 익명으로 해서 이렇게 발급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익명기부 건도 이렇게 홈택스를 통해서 따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발급 권한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제 권한을 먼저 이제 받으셔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권한 신청하실 때는 먼저 기부금 단체 지정일을 넣으시면 되는데 당연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립 허가일을 넣으시면 되고 재경부 지정단체의 경우에는 지정고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발급 권한 신청이 들어온 거를 승인을 해드리려면 이제 그냥 무조건 다 해드릴 수가 없고 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첨부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첨부 서류로 이제 설립허가증이나 뭐 시설 신고증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하셔서 우리는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첨부 서류를 이제 발급권을 신청할 때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첨부서를 안 넣으시고 뭐 사업자 번호나 뭐 고유보증 이런 것만 넣으시게 되면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게 신청을 하셔도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첨부 서류를 꼭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어, 휴대전화번호 입력하시게 되면 세무서 담당자가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로 승인이 됐다 아니면 뭐 반려가 됐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재경부 지정고시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기부금 단체, 그러니까 일일이 개별로 신청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드리려고 어, 저희가 이제 지정고시된 명단을 따로 수집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국세청에서 이제 일괄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정고시 받으신 경우에는 어, 따로 이제 발급 권한을 신청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정고시 저희가 이제 재경부 사이트에서 지정고시 된 거를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전산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 바로 이제 발급을 하실 수는 없고 지정고시가 나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 저희가 이제 일괄로 발급 권한을 드려서 한 일주 정도 지난 후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지정 추천에서 고시된 단체만 해당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이제 일괄로 드리는 거고, 당연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허가증이나 시설신고증 등을 반드시 첨부를 하셔가지고 발급 권한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이제 개별 발급 화면입니다. 개별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근거 법령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부자 인적 사항, 그 다음에 기부 내용을 입력하고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관리번호라는 게 있는데 음, 이게 관리번호가 뭐냐 이렇게 처음 발급하실 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번호는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자, 기부일자, 기부금액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중복 발급 여부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서 어, 이 중복 발급 여부를 저희가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입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관리 번호는 뭐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번호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부금 단체에서 이 기부금 건건별로 이거 관리하시는 그 관리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국세청에서 뭐 이렇게 부여하는 번호가 아니라 이 관리 번호는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 건건별로 관리하는 관리 번호를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은 이제 일괄 발급 화면입니다. 어, 뭐 기부 건수가 이제 많아서 건건히 발급하기가 불편하실 경우에 이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일괄 발급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엑셀 내려받기 서식이 있습니다. 이 엑셀 서식을 내려받은 후에 그 파일을 보시면 어떤 사항을 입력해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그 파일 양식에 따라 이제 그 기부 받으신 내용을 입력하시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제출해서 업로드해서 발급하시게 됐을 때 그러니까 오류분이 있게 되면은 오류분은 제외되고 정상 부분만 이제 발급이 되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괄 발급은 여러 번에 나눠서 제출해서 발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서식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엑셀 서식 내려받기 하면 나오는 그 엑셀 서식입니다. 근데 조금 실제로 보시는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어,
이 엑셀 서식, 그러니까 일괄급할 때, 하실 때는 이 서식을 내려받으신 다음에 이제 사업자 번호 넣어주시고, 어, 담당자 성명, 뭐 연락처, 이런 거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신청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설명을 보시고 요 내용들을 이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건 입력하고 그 다음 건 입력하고 이렇게 일괄 발급하실 그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쭈루루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신 후에 요걸 업로드를 해주시면 여기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일괄로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이제 발급되게 됩니다. 이 화면은 이제 일괄 발급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언제 몇 건을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어, 또 여기서 만약에 일괄 발급한 건을 전체를 삭제를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삭제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일괄 발급한 건에 대해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삭제를 하시게 되면 일괄 발급된 건들이 한꺼번에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만 삭제를 하시고 싶다 하면은 이제 발급 목록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조회하신 다음에 그 삭제할 것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화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발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전자기부금 시스템 상에서는 이제 기부자도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생겨서 요 부분은 이제 기부자가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뭐 어떤 뭐 누락이 됐거나 뭐 그래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못 받으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뭐 요렇게 요청을 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앞 페이지에서 이제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어, 그 요청 내역이 이렇게 기부금 단체에서도 기부금 단체가 발급 신청 처리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한 내역이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부자의 발급 요청에 대해서 실제 이제 기부 내역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실제 기부한 것이 맞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승인 처리하게 되면은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만약 이 사람이 이제 기부한 내역이 없는데 기부한 내역 없이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시면은 이제 반려 처리를 하시면서 그 반려 처리를 누르게 되면 뭐 세율을 입력하실 수 있는 메뉴가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반려 사유를 입력하시면 입력해서 반려하시면 되고 그 사유를 입력해서 반려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제 기부자가 반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제 왜 반려가 됐는지 그거를 이제 기부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반려하시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 이미 종이로 발급을 해드렸는데 또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을 신청한 경우다. 이러면은 이제 이미 종이로 발급된 사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 기부 내역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기부 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거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면은 이제
발급 목록 관리 화면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정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발급은 이제 이 발급 목록에서 발급 건을 선택한 다음에 금액만 수정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적 사항은 수정이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 금액이 아닌 다른 부분, 그러니까 인적 사항 등을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당초 이제 잘못 발급된 거를 삭제를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그냥 발급을 하셔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 발급에 대해서는 이제 기부 금액만 수정이 된다. 인적사항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삭제 후 재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수정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은 수정이 안 되고 이제 금액만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 완료 누르시면 이제 어, 수정 발급된 전자기부 영수증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급 목록 화면에서 원래는 이제 수동으로 작성을 하셔야 됐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뭐 이런 것도 출력하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은 이제 어, 기부자도 이제 기부금 본인 명의로 발급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부자가 이제 만약에 여러 곳에 기부를 했다고 하면 이제 발급 목록에 여러 단체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부자가 이제 기부금 영수증 출력을 직접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 출력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단체에 연락이 오게 되면 굳이 이렇게 출력을 안 해주셔도 이제 기부자가 직접 출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뭐 이용하시는 분이면 직접 출력하시는 게 더 편리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안내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출력 방법은 여기서 발급 목록을 조회되는 것 중에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 이렇게 하시면은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이제 휴대폰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전체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이 전체 메뉴 중에 이렇게 또 전자기부금 영수증 메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휴대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개별 발급과 일괄 발급 중에 개별 발급만 가능하고 이제 일괄 발급은 휴대폰 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엑셀 서식이나 파일 업로드를 해서 일괄 발급을 할 수는 없고 여기 휴대폰 웹에서는 그 개별 발급 것만 발급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그 원래 있던 기부금 영수증 법정 서식인데요. 이 서식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도 이 법정 서식으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기부금 단체의 지점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은 원래 이제 본, 본점 명의로, 본점 명의로 이렇게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지점이 여러 개가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어디 지점을 통해, 그러니까 본점으로만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기부금을 받은 기부금인지 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 칸을 만들어서 그 지점 어, 지점명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재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어,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부금 발급에 대해서는 항상 본점 명의로 이제 발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수동으로 작성하실 때 근거 법령 이렇게 적는 칸이 있는데 요거는 서식 뒷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서식에서 서식 뒷면을 보시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근거 법령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기표 서식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기표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6번 같은 유형란에 보시면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에 해당되는 유형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8번부터 10번까지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 그 다음에 발급 금액 이런 거 적고 여기다가 날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날인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0% 기부금에 대해서 100%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하시는 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요걸 이제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에 전자기부금으로 발급한 것만으로도 이게 저희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100%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신 경우에는 요 법정 제출 의무가 있는 서식들을 발급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몇 건이라도 그 종이 수동으로, 그러니까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그 종이 영수증으로 발급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종이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요 서식에 대해서 작성해서 6개월 이내에 제출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묻는 질문 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이렇게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모든 기부금 단체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고유번호증만 갖고 있다고 해서 기부금 단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법에 규정된 단체들만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모든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단체는 이제 직전 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경우로서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되고 26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3억 이상인 단체들은 27년도분부터는 이제
2007년, 27년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되고 발급 기한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발급 권한 신청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급 권한 신청하는 화면에서 설립 허가증, 인허가증 뭐 이런 거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이제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확인한 다음에 승인 처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발급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 재경부 지정고시단체는 이제 별도로 발급 신청하지 않으셔도 국세청에서 일괄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바로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에 기부일자를 발급일 현재보다 미래 날짜로 발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기부금 단체는 당연히 기부금을 수령한 날을 기부일로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발급일 현재보다 미래 일자를 지정해서 발급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기부자가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 9월에 기부할 예정이니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9월로 발급을 해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발급이 불가능하고요. 이제 실제로 받으신 후에 그 받으신 날짜로 지정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단체로 지정고시된 연도에 1월 1일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정고시된 단체들은 보통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서 고시가 되지만 지정고시된 연도의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재경부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이후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소급을 해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기부금 단체 그 근거 법령을 선택을 하실 때 요거를 알맞게 선택을 하셔야지만 이제 소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급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근거 법령을 선택했을 때는 소급 발급이 안 되고 어, 재경부 지정단체의 근거 법령인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 요 법령을 선택하셔야지만 소급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급 발급도 당해년도 이제 1월 1일까지만 그러니까 지정 추천된 당해년도 1월 1일까지만 소급이 가능하고 전년도는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추천되기 전년도를 날짜로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괄 발급과 개별 발급 두 가지가 있고 기부자도 이제 홈택스에서 기부금 단체에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번호 대신에 휴대전화 번호로도 발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대전화로 발급하는 것이 이제 휴대전화 번호와 국세청에 등록된 주민번호를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 발급 시에는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휴대전화 번호 발급 같은 경우에는 개별 발급인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익명기부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 기부분은 이제 기부자 부분을 익명으로 선택해서 이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실명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어, 뭐 익명 발급을 삭제하고 다시 발급하셔도 이제 무방합니다. 현물로 기부받은 경우에도 발급을 가능한지 살펴보면 당연히 현물로 받은 경우에도 어,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네, 오늘 전자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꼭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 드릴 게 25년부터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발급하신 금액이 3억 이상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모든 기부금 받은 건에 대한 기부금 발급 건에 대해서 전자로 발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